그러니까요. 가을 아침보다 가을이 훨씬 많이. 어디가 끝이야? 뭐 사이트니 뭐니 이거 다 소용없어. 안 돼. 진화의 비밀을 파헤쳐 보게 생겼네. 이 안에 들어오면 길 잃을 수 있겠어. 과장님 보통 여기 처음 오시면 네. 다 찾으세요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 아니, 처음에는 잘 못 찾죠. 잘 못 찾죠. 다 물어가면서 하는 거죠. 몇 번씩 물어보세요. 그래서 심지어 거의 내공이 몇 달에서 1년 정도 쌓이셔야 안 물어보고 찾으시지. 그죠. 네. 지금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도 네. 좀 몇 번 와봐야지 익숙해지는 거지. 예. 이건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던 그 찰흙이네. 야, 이 근데 아직도 나오네. 수수깡이 사각 모양도 있어? 여기는 직원을 호출할 수밖에 없는 곳이네. 여기 좀 뭔가 으스스하네. 으스스해. 와, 모양자 여기 있네, 모양자. 야, 초등학교 때 옛날에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부자였는데. 뭐야, 이건? 플라스틱이네. 주차장까지 500평 써요. 2층으로 3층으로 이렇게 진열이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다 보면 한 600평 정도? 우리 한 6만 가지 정도. 6만 가지요? 6만 가지. 처음에는 소매상만 거래했죠. 소매상도 거래하고 그랬는데 소매상들이 없어지면서 소비자분들도 오고 소매상들도 오고 한 100여 분? 무인점 프랜차이즈 하는 데는 한 30군데 정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 무인점 네.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소매상들 오고. 지금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2층이 지붕이라 그게 지금 실내로 들어가가지고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이소 한 번 들었으면 그 주변에 한 10군데에서 20군데는 없어진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마지막 오퍼컷을 맞는 거지.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없다라는 거지. 1학년 한 학기 때 신입생이 500명, 400명, 500명, 600명 이랬는데 이번에 70명 들어온 데도 있어. 그럼 사장님 여기가 지금 이렇게 크긴 한데 온라인도 하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은 처음에 이걸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또 저는 원래 아버지서부터 문구점을 하셔가지고 문구밥을 5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갑자기 도매를 하신 건 아니고 그죠. 좀- 내가 오토바이 끌고 다녔죠. 오토바이로 중간 영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오래 했다고 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또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 영업을 일산 쪽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도 좀 꽤 있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 궁금한 게 이거를 확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영위해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확장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내가 욕심이 좀 많았어.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을 할 때 네. 많이 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 창고가 또 필요하니까 또 없고. 그때는 아까 얘기했는데 장사가 잘 됐잖아요. 초창기 때는. 그래갖고 물건을 구색을 넓히는 과정이 계속 필요했어요. 하다 보니까 소매상이 없어지고 유치원 학원들이 물건을 구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색을 다 맞췄고, 우리 같이 하는 데가 전국에 많지 않아요.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다시 따라갈 수가 없어. 처음에 막 이렇게 크게 해야지 하고 뭐 목표를 가지고 하셨다기보단 사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래를 하면서 창고만 하나 있으면 됐었죠. 근데 소매상들이 찾는 구색이 많아지고 그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품목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가 더 필요하게 되고. 투자를 아끼시진 않았네. 뭐 공간을 얻는 거예요. 버는 거에 90%는 투입한 것 같아요. 10% 먹고 살고 그럼 90%는 다 그냥 다 물건으로. 그때 사놓은 물건 지금 버리고 있어. 오래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글쎄요. 365일 중에서 350일은 일한 것 같아요. 일요일날 그런 거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일요일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날 안 나오면 나 혼자 나와서 했지. 그런 게 없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품목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나 제품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도매상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다음에 소매상들 없어지면서 결제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지.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럼 그 시기가 이제 문방구들 막 없어지고 막 막 이런 그때, 시기 그때 말씀하시는 그때, 거죠? 네, 한 아. 15년, 10몇 년 전에 그때 많이 없었죠. 그래서 뛴 것도 엄청나게 많고, 특히 인터넷 업체들. 그 사람들이 판다고 물건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잘 가져가. 그럼 결제를 잘해.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이제 결제를 마감을 2월을 시켜주기 시작해. 그게 점점 늘어나. 없어져 버려. 연락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 이제 소매를 시작한 거죠. 소매상들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중간 영업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소비자를 직접 오게끔 한 거죠.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나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노하우에 대한 자부심도 있죠. 음. 야, 이거는 팔려 안 팔려. 100가지에 몇 가지는 내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팔릴 수도 있고,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잘 팔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못하지만 그 이외의 어떤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한테 얘기를 하죠. 그냥 가져가세요. 저를 믿고 가져가세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쭈삣쭈삣한다든가. 왜냐? 30년 20년 한 사람이 가져가라고 팔아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팔아먹으려는 그런 생각할 수 있단 오해를 말이에요. 할 수. 근데 그러면 반품을 해드릴게요 라고 해도 안 가져가. 안타깝지. 나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집채 들고 와. 반품해준다는데 별걸 다 걱정해. 체인점, 무인 점주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서로 믿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 맞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반품해주겠다는데 물건 하나하나 고를 때 그 사람의 그 지역과 소비자의 패턴, 점주의 이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돈, 그 다음에 규모 이런 거를 나 보고 골라. 어떤 물건 선정할 때. 그럼 이게 갔을 때 그 사람이 팔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골라요. 그거는 글쎄요, 오래된 경험인 것 같아. 주로 많이 오픈해주는 데가 이제 모닝글로리 같은데, 뭐 알파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오잖아요, 본사에서. 네. 그 이후의 물건은 알파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모닝글로리 전체 매출액의 모닝글로리 품목은 50%도 안 돼요. 40%도 안 돼요. 알파 팔리는 물건의 5, 60%? 나머지는 따다른 데서 사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좋아져갖고 나머지 99% 내가 다 구할 수 있어. 싸게 매 시간 내서 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가장 정답이긴 해요. 근데 그 정답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체인점의 원래 취지인 투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맨날 구입하다 마는 거야. 어디 가서 좀 싸. 그럼 거기 가서 사. 갖고 와. 그럼 한나절이야. 그럼 인터넷으로 받아. 그럼 인터넷에서 좀 싸긴 한데 내가 만져보고 느껴보고 판단한 물건이 아닌 거야 또. 그러면 너무 실망한 거죠. 반품? 안 돼. 나는 그 정성이 있으면 인터넷에 연관되어 있는 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최대한의 실력이 생길 때까지 시간과 물을 투자해갖고 실력이 생겨가지고 이 정도 노하면 나 혼자 해서도 난 충분히 하루에 50이든 100이든 찍을 수 있어 라는 게 생기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납품업자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그 사람과의 믿음, 서로의 믿음. 아무리 싸게 사도 1,000원짜리 500원 밖에 못 사요. 450원짜리 덤핑이에요. 350원짜리 2월 제품이야. 근데 2월 제품인데도 잘 팔리는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판단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전문가가 되지. 그러려면 나같이 30년을 가든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서로 믿고 가는 거지. 대부분 지금 무인을 오픈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전문가가 옆에 있는데 나는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전문가라고 착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 아이템을. 그렇죠. 나는 그냥 느낌상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해서 놓지만 그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만 안 나가요. 30년 된 사람도 실수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쪽에다 전문가한테 이제 신뢰를 갖고 맡기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구 안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니다 여기 사장님은 팔려고 이걸 밀어내게 하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할 수 판단하고 있지. 자기 혼자 아니야 여긴 이런 게 잘 팔릴 거야 그러면서 아이템 선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수없이 재고 나와가지고 덤핑 치고 많이 안타까워요. 막 속상한 거야. 나는 진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그럼 내가 또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조언을 하지. 얘기를 막 해줘. 그럼 대답은 잘해. 아, 네,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해놓고 그대로 하나도 안 해. 안타까워. 막. 그러면서 몇 년 후에 장사가 되니 마니 힘들어하고 막 그래.
믿고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그 사이에 그 정성에 그 시간과 노력과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 시간이 있으면 소비자한테 쏘더라는 얘기죠. 그 매장의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얘기죠. 하긴 프랜차이즈도 약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신뢰를 좀 줘야 좀 잘 팔리는 것도 좀 데이터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추천을 하든지 해서 좀 그렇게 소매점도 매출 좀 올려주는 데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로 구매를 하러 오시는 소매 사장님들한테 상황을 브리핑을 해주시면 사장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 제 채널 보고 오시는 엉클양 언급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혜택이 있어요? 해드리죠. 혜택 뭐 있어요? 가격 하나도 안 중요하다. 가격은 진짜 안 중요해요. 얼마만큼 회전율이 빠르고 얼마만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걸 권하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제품이 안 팔렸을 때 우리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교체가 가능하고 반품이 가능하고 이런 반품 네, 반품 됩니다. 반품 가능? 네, 됩니다. 반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곽에 12개가 들었어요. 네. 12개가 들었는데 2개 팔려. 반품해야죠. 근데 12개가 팔았는데 12개 중에서 10개가 팔렸어. 2개 남았어. 이거 반품해달라면 이거는 그쵸. 버려. 12개 팔았으면 이익을 벌써 넘은 거야. 맞아요. 그죠? 충분히 이익을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걸 벌써 갖고 가는데 그것마저 뺀다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반품도 다 해주시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장 좋은 거 여기 직접 와가지고 그거는 기본 한 번으로 눈으로 와주셔야 보고 돼. 눈으로 한 번이 아니라 그래도 많이 올수록 좋은 자주 게 오시면 좋고. 여기 와서 볼 게 너무 많고 일단 상담도 해주시고 하니까 만약에 오픈 예정이시다 그러면은 전체 품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다 맞추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를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오늘 출발해서 내일 도착해 갖고 빨리 진열해 갖고 빨리 팔고 이번에 이건 팁인데 제일 좋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당근마켓 사용해 보세요. 당근마켓에 올라와요? 내 제품을 반짝해서 올리는 거죠. 이 제품이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찍어서 올리세요. 그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오리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당근으로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올려보는 거예요. 사장님 아무튼 여기 제 채널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좀 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저는 잘 좀 여러분들이 롱런하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물건 구입하는데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아니면 편안한 데서 물건을 편안하게 구입을 해서 팔고 반품 잘 되고 가격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본인 또 투잡도 해야 되고 부인도 조금씩 변하겠죠.